비해서 뭐 어느 정도인 건가요? 많이 열악한 상황인가요? 보통 모자보건 사업의 첫 번째 지표로 모성 사망비를 많이 얘기하세요. 캄보디아는 건 정도를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사망을 하나요? 내가 이런 보건시설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다. 걱정이 되고 이제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억양의 영어들로 네. 잘 모르는 이제 보건 내용으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앙코르와트의 일출이나 시아누크비 비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지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시다가 최근에 국내에 복귀하신 담당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ODA 사업부에 근무하는 장지숙 대리입니다. 네. 저는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2019년 4월 12일부터 2021년 4월 11일까지 2년간 근무를 마치고 최근에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꼭 군인이 신고하시는 것 같았어요. 캄보디아란 어떤 나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캄보디아는 제 기억에는 엄청 따뜻한 나라였어요. 한반도보다는 약간 작고 남한보다는 약간 큰 땅에 인구는 1,600만 명,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고요. 네. 날씨는 항상 약간 더운 정도이고 한국과 달리 우기와 건기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만약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이렇게 흰 소가 이제 달구지 같은 걸 끌고 네. 다니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쉽게 보실 수 있고 아, 또 불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스님분들도 자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코피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요. 저희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6대 사무총장님이셨던 고 이종욱 박사님의 뜻을 모아서 네. 2006년에 설립된 곳이고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떠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라든지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여러 대상을 두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호피가 하고 있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 어떤 게 있는 건가요? ODA 보건의료 사업의 분야에는 저희가 캄보디아에 있던 모자보건 분야도 있고 감염병 관리라든지 아니면 비감염성 질환인 만성질환 관리, 또 응급의료 체계 강화라든지 네. 아니면 컨설팅 사업 중에서도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이나 병원이 잘 운영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사업도 있고요. 네. 또 의료기기가 이제 잘 운영이 돼야 병원도 또 건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 사무소는 주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캄보디아 사무소는 모자보건 영역에서 오래 사업을 한 사무소입니다. 산모를 돕고 아이를 도와주는 조산사라는 직군이 계신데 조산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11년에 시작을 해서요. 그 학교가 있는 바탄방 지역을 대상으로 1차 모자보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탄방 주변에 있는 다른 도가 이제 뽀사시랑 파일린 도가 있는데 네. 그 세 개 도로 지역을 확장해서 2차 모자보건 사업을 17년부터 21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인 건가요? 많이 열악한 상황인가요?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모자보건 사업의 첫 번째 지표로 모성 사망비를 많이 얘기하세요. 네, 한국은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10만 출생 아당 네. 산모 사망 건수가 10건 내외거든요. 여러 해를 거쳐봐도. 근데 캄보디아는
지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60에서 170건 정도를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사망을 하나요? 네네. 한국보다 한 16배, 17배 정도 산모 사망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제 현장의 모자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의 현황이나 아니면 인력들의 현황을 봤을 때에는 내가 이런 보건 시설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직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그 순간만큼 축복을 받아야 하는 출생의 순간인데 이게 그만큼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치만 들어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보통 보건 사업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특히 모자 보건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받아주는 장면을 상상하기 쉬우시지만 그렇죠. 그런 개별 건건들의 어떤 임상을 다루기보다는 그러한 모자 보건이 개선될 수 있는 체계 전반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요소들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임신을 하고 또 건강하게 임신하고 가족 계획에 따라 때때로 피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가지면 충분하게 많은 산전 진찰을 받고 또 집에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충분히 교육받은 의료 인력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산후 진찰도 받고 그런 필요한 서비스들을 충분히 받아야 그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저희 사업 계획 안에 녹이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보건 체계 전반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그런 보건 체계가 당연한 거였는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이 모자 보건 사업을 통해서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 좀 많이 느끼셨나요? 네, 먼저 또 지표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예를 들면 산전 진찰은 최소 4번은 받기를 권장하고 있고 산후 진찰은 최소 2번은 받아야 되는데 그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집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시설에서 분만하는 비율도 계속 네.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아동이 보건소나 병원에 왔을 때 이제 외래 진찰을 받는 비율 등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캄보디아가 첫 그런 해외 파견 근무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면 힘든 점이 정말 많았겠죠?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19년에 파견을 갔는데 캄보디아는 이제 수력 발전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근데 마침 그 전년도에 비가 많이 안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정전이 거의 반나절씩 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더운 이제 건기인데 정전이 되고 이제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억양의 영어들로 네. 잘 모르는 이제 보건 내용으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많이 고민했죠. 좌절했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나는 누구? 네, 나는 누구 여기는 여기는 어디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때 많이 마음이 이제 어려웠는데 네. 제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모르는 거 얼마든지 물어봐도 되고 또 실제로 물어봤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는 금방 지나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들으면 엄청 재밌고 정말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이 감염병 등의 이슈잖아요. 코피는 보건 사업에 특화돼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무소가 현장의 보건부 안에 가까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보건부로부터 빠르게 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필요한 의료 물자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본부에 있었던 재원을 이제 내역을 변경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혹은 저희가 기지원했던 사업비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회의를 거쳐서 해당 예산으로 필요했던 긴급 물자들을 빠르게 지원을 했고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의 코페가 이렇게 뜻깊은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개발 원조 이야기 현장에서 보다. 지금까지 저는 문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